아 여기 사업자 분들이신 거가요? 신규 그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솔리스트 임혜진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젊은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시간 내줄 만큼 최고 직급자 되신 솔렉의 크라운 저희 처음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팍팍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은 더 잘 되고 새로 오신 분들도 정보 많이 받아가시는 시간 같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크라운 김호성 스폰서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누굴 소개하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갔는데 저 혼자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춘천이라는 동네를 제가 엄청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닭을 엄청 좋아하는데 닭갈비 제가 단골로 가는 닭갈비집이 있어요. 그 소양강 넘어가는 그쪽에 그 장윤정이 단골로 하는 그 닭갈비집이 있는데 소담이라는 닭갈비집이잖아요. 거기 엄청 유명해서 한번 찾아갔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가서 먹을 줄 알았는데 거의 한 30분 기다려서 일요일날 오후 3시에 완전 우리로 따지면 비수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렇게 막 줄을 서서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맛있긴 하더라. 역시 소문난 곳에는 뭔가 이유가 있더라라는 걸 좀 느꼈고요. 저는 제 소개 잠깐 하면 일단 뭐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컨벤션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크라운이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솔리스트 김호성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뭐 한 번도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35. 형님이시냐? 저는 몇 살처럼 보이나요? 저는 한 위로 방금 못할 것 같아요. 대구 출신이고 나이는 41살입니다. 전혀 생긴 것답지 않게 전공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24살부터 30살 때까지 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시초원에 가면 저하고 전혀 다른 인상의 사람들만 있고 저 혼자 약간 운동선수 같은, 실제로 운동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24살 때 올라가서 아침에 깨서 수영을 했고 점심 때 헬스를 했고 저녁에 검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운동하러 간 거니 고시 공부하러 간 거니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체력을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했고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30살 때까지 하고 사실 전혀 공부랑 상관없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알게 된 계기도 30대 초반에 알게 됐어요. 저는 목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Y가 필요한 것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좀 효도 좀 해주고 싶다. 용돈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다들? 생각 드시잖아요. 물론 부모님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 5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남자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슈퍼카 타고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24살 때부터 30살까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방이 16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만화방 지하에서 정말 팔을 펼 수 없는 정도의 간격의 방에서 제가 차렷 자세로 자고 의자를 빼서 발을 넣고 자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서 지냈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해서 20만 원대의 방을 살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그 도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 부르고 뭔가 음악을 듣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평생 음악을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주위에 음악을 한 사람들 중에 돈을 번 사람이 없었어요. JYP나 이런 분들은 음악적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잘생겼는지 반응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여자의 표정을 보면 어떻게 생긴지 자기가 알잖아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살 조금 빼시면 저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합니다. 소개팅 갔을 때 별로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왜 하느냐 이러면 음악 하려고 하는데 음악을 1등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등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돈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1등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악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었던 것들이 저는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변호사가 되면 돈 많이 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법대 출신이에요. 변호사를 하려고 했더니만 아는 형님이 저희 멘토였던 형님이 있습니다. 중앙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연수원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직 차렸어요. 1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생각했던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변호사가 아니야. 법은 사법고시는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밤을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됐던 건 뭐냐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정보가 없었어요. 30살, 31살까지 공무원 했던 사람은 재무 설계사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친구가 통장에 1,500만 원을 딱 까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재무 설계사인데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1,500만 원을 월로 버는 일이 저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30살에 저는 이게 뭔데 재무 설계사야. 가자. 양복을 맞추랍니다. 나 양복을 맞추고 구두도 신고 와이셔츠도 처음 샀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교보생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보생명 안에 무슨 재무설계 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더니만 거기 있는 분이 저에게 종이를 주면서 엄마부터 아빠부터 받아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나이 몇 살, 직업 뭐, 사는데 어디, 자녀 몇 이렇게 해서 쭉 200명을 적고 전화를 돌리랍니다. 보험 가입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죠.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어떻게 생각해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내성적일 것 같다. 외향적인 것 같다. 생각보다 외향적인 것 같잖아요,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 트리플 A형이었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한테 야 보험 하나 가입해라고 얘기를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 누구보다 영업을 잘할 줄 알았는데 친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는 사람한테 그 누구에게도 제가 보험 하나 가입해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철저한 트리플 A형이었고 한마디 얘기했다가 친구가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어요.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영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1,0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로 따지면 80만 원 벌었어요. 8, 90만 원. 생활비는 한 달에 500, 600을 썼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한데 돈도 못 벌었는데 왜 500, 600에 돈을 썼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을 가입시키려면 만나야 되죠. 미팅이 필요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친구야 술 한잔 하자. 그래. 저는 술을 마시면서 뭔 생각을 할까요? 보험을 가입시켜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나가면서 술값을 누가 계산합니까? 제가 계산합니다. 친구 보고 얘기합니다. 야 2차 가자. 왜 2차 가자고 할까요? 그때쯤엔 제가 술 먹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했어요. 3차 가자. 못합니다. 그 다음날 또 밥 먹자. 제가 친구하고 밥을 먹자라고 얘기했는데 나오면서 더치페이 합니까? 누가 돈을 내죠? 밥을 먹자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00, 600을 쓰게 되는 겁니다. 빚이 3천, 4천이 늘어나게 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본인이 어마어마한 절망감이나 어마어마하게 그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뭔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가 언제나 온다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 기회를 한 번이라도 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보험이 분명히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니까 MDRT, COT들은 막 몇천만 원씩 벌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다. 보험이라는 도구는 그 당시에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를 계속 생각해 봤더니만 나와 보험회사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를 바꿀 수는 없고 보험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회사를 한번 바꿔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NS 홈쇼핑과 GS 홈쇼핑이라는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제가 나가서 방송을 나갑니다. 제가 게스트로 나가고 호스트인 여자분이 설명을 합니다. 전문가.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젊고 그 당시 지금 사투리를 조금 쓰지만 그 당시 사투리 많이 안 썼던 그 단계에서 사투리 별로 안 쓰고 말을 잘하는 친구를 내세워서 전문가인 양 만들었던 거예요. 가서 저는 보험 전문가, 재무설계 전문가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받고 어떤 집을 향해 갑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방송에 봤던 그 전문가가 와서 직접 가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저는 그때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보통 70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에 보험을 얼마나 가입시켜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얼마 가입시켜야 될까요? 내가 700만 원 보험 합쳐서 700만 원을 번다. 얼마 가입시켜야 될까요? 내가 보험소리에서 금액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1, 2분. 전 400을 가입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되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돈을 벌었지만 그 당시에 좀 나쁜 마음으로 가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80만 원 벌던 사람이 미디어의 힘을 받아서 한 달에 2,500씩 벌게 됐습니다. 제일 작은 달이 2,000, 많이 번 달은 3,000 이상, 평균 2,500 정도를 버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전 느꼈어요. 와,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마케팅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친구들 앞에서는 말도 못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 목돈이 생기고 나서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친구들한테 너무 잘 사주는 사람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친구들은 250 벌고 저는 2,500을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호성아 와봐. 제가 갔더니만 그 술값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죠. 그리고 나서 저는 각오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랑 술을 절대 먹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혼자 술을 마시고 갑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혼자 기사 식당에서 소주를 먹으면 제가 몇 살 돼요? 60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아버지들처럼 막 기사 식당에서 소주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란 데를 갔습니다. 바란 데를 가서 2년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가게를 투자하는 투자자가 된 겁니다. 8,500만 원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저에게 페이백을 받는 시스템이 되었어요. 사람이 그런 거에 재미가 들리면은 마약보다 더 큰 중독이 일어나요. 가게를 1년 안에 5개를 연달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림동에, 그 다음에 강남에 하다가
강서, 홍대, 당산 이렇게 5개의 가게를 동시다발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의 돈이 제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돈이 벌리는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한 번씩 가서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가게에서 뭔가 문제거리가 있거나 뭔가 기계가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손님들의 문제거리 그리고 친구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만 제가 잠깐씩 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낮에는 모험을 하고 밤에는 술을 마시면서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었어요. 그게 제 나이 34살, 5살 때의 일입니다. 아까 35. 이 나이 때 한 달에 5천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어떠한 평범한 남자, 평범한 일반인이나 김호성이라는 사람이 지방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찌질하게 24살부터 30살 때까지 고시 공부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6년 동안 공부만 했는데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늦게 들어와서 일반적인 회사도 취직을 못하는 그래서 그냥 보험 설계사였던 김호성이라는 사람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게 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철저하게 저의 마인드였던 겁니다. 제 마인드는 뭐였냐면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아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케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가게에서 돈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한 달에 5천만 원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백화점 가잖아요. 제가 하루에 2천씩 긁어봤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옷들이 진짜 자랑이 아니라 300이 넘어요.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제 비서가 그냥 긁어요. 그 친구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쌓여가지고 그 전에 좀 하고 싶었나 봐요. 제 카드를 들고 이렇게 긁어요. 몇 천만 원씩 긁어요. 5천만 원 쓸 수 있어요. 하루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림에 제가 투자를 합니다. 서정 갤러리라고 하는 그 갤러리의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주식에 관한 그런 미팅에서 만나는 친구인데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서정 이춘환 화백이었고 그분의 그림을 가지고 마케팅을 펼치는 겁니다. 절세 마케팅.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문제지만 부자들은 세금 내는 게 문제예요. 그 세금 내는 거를 보험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그림으로 컨설팅하는 게 돈이 되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컨설팅하는 게임에 제가 이사가 되었고 제 산하로 300명 정도의 보험인들을 제가 끌어모으는데 성공을 했어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위에 지점장들 8명만 연결을 했는데 그분들이 팀장과 그리고 팀원들을 연결시켜서 한 300명이 움직이는 그 커미션을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어떤 매출의 8%를 제가 받는 구조가 되었어요. 몇백억의 매출이 일어났고 저에게는 몇십억의 돈이 2년 동안 한 번에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2년 동안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교육만 하고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생각했죠. 30대 중반에 게임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너무 크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검토했던 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험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보험하면 이게 힘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2천만 원 넘게 벌고 있었던 때입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험은 안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999년도, 98년도 때 프루덴셜에서 종신보험이 나왔는데 그 종신보험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니즈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그때는 내 주위에 10명이 있으면 7명이 MDRT였다. 억대 연봉자였다. 그럼 나머지 3명은요 COT, TOT였다. 2억, 3억, 5억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10명 다 억대 연봉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떠니? 2011년, 12년이 1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 주위에 MDRT 있어? 제가 보니까 10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더라고요. 시장이 점점 무너진다라는 것을 저도 체감을 했습니다. 점점 다이렉트 셀링이 진행이 되었고 사업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가입하면 훨씬 더 싸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가입을 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가입하면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면 훨씬 더 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했고 저한테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통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아니야 라고 우기시는 분들은 평생 돈을 벌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점을 들려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책 중에 제일 컸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미래연구 보고서라고 했던 책인데 그 책에는 30여 가지의 없어질 직업군, 30여 가지의 남아있을 직업군이 미래 지향적인 직업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1등에 없어져야 될 직업군에 딱 한 일이 있었던 게 있어요. 뭘까요? 보험 설계사였어요. 제 직업이 그때 뭐였죠? 보험 설계사였어요. 충격을 받았던 거죠. 나는 보험 설계사인데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의 1등이 보험 설계사였어. 뒷장을 계속 넘깁니다. 그럼 나중에 제일 좋을 게 뭘까? 이과적인 계통의 내용들만 쭉 있는 거예요. 무슨 인공지능 컴퓨터가 어쩌고저쩌고 뭐 자동차가 어쩌고저쩌고 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심리상담사, 여행가이드, 네트워크 마케팅 제일 땡기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메카인 아메이를 찾아갑니다. 아메이를 찾아가니까 여기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남자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딱 앉아있으니까 저 빼고 나머지 5, 60명이 다 여자분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남자예요. 두 번째는 잘생겨서 이런 반응이 싫었어요. 저는 보통 당연하다 이런 표정 지어야 되는데 엄청 의구심 있는 표정으로 보면 저 당황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잘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갔더니만 저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본인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고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요? 제가 물어봤더니만 중간에 네가 유통을 하고 그 유통 마진은 네가 먹는 거야. 네가 입소문을 내면 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서 저는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홈미팅을 갔는데 거기에서 직급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200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라고 딱 얘기한 순간 제가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저를 위한 자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신규는 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직급자들이었어요. 저 혼자 앉아있고 그 분위기를 조성시켰던 거예요. 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둥근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시냐고. 제가 안 놓으시라고. 저는 인생을 바꾸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지. 지금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저기서 카센터 플러스 손세차장에서 손세차를 하더라도 저는 200만 원 이상 벌 자신이 있다. 커피숍에서 뭘 하더라도 저는 200만 원 벌 자신 있고 페이지를 줍더라도 저는 200만 원 벌 자신 있다. 근데 200만 원 벌려고 내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듣고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봤어요. 아 이런 거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지인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에까지의 모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임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일단 아멘이 아니더라고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회사 정말 좋은 회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5년 동안 저는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2억 4천만 원의 사재기를 하고 나서
그 방 안에 가득 찬 물건을 보고 나서 제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스폰서가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4천만 원 정도를 매출을 하고 그걸 복제를 시킨 거예요. 결론은 저는 네트워크에 그 누구보다 안티가 되었고, 누가 저한테 네트워크 하자라고 하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가짜고, 네트워크는 신기루, 네트워크는 거짓이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다 사기꾼이고, 네트워크 한다라는 사람은 다 바보고, 네트워크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렸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말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3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정말로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정말로 괜찮은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수업료를 어마어마하게 냈던 겁니다.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와 제품이 좋아? 회사가 좋다라고 하면 와 회사가 좋아? 보상 플랜이 좋다 그러면 보상 플랜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스타트를 해도 될똥말똥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좋아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손잡고 끌려 나갔다 보니까 피해를 보게 되고, 제가 가입시킨 친구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나도 인생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정말 신중하게 몰라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모든 책을 읽고 경험을 하고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나는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를 난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좋은 회사가 나타나면 내가 그 회사에 최고로 먼저 들어가서 미친 듯이 붐업을 시켜서 최고 직자가 되겠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2년, 3년 기다렸는데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작년 1월에 제가 솔렉이라는 회사를 듣고 나서 제 기준에는 이 회사가 최고의 회사다라고 제 기준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됐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솔렉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솔렉 하자, 솔렉 하시는 분들도 솔렉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 컴퓨터 치면 다 나오는 세대입니다.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 회사가 객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임, 내가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친구가 저보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트리플에서 이제 크라운으로 바뀔 거고, 살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3일 동안 굶어 볼게요. 일단 제가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샀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이미 차가 2대가 있었어요. 포르쉐가 있고 마세라티가 있는데, 이걸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파트너 사장님 돈 많으시다면서요, 스폰서님. 우리에게 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막 무슨 집을 막 이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람보르기니 한 대 사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람보르기니를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분은 한 달 뒤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샀지? 라는 충격을 좀 받긴 했는데, 타면은 얼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뚜껑 열고 타면 얼굴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차긴 한데, 키가 175 이하인, 그리고 몸무게가 한 70kg 이하인 친구가 탈 때는 정말 간지가 나요. 제가 타면 장난감 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1박 2일 때는 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보면서 비전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엑셀도 한번 밟아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 너무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서 타고, 요번에 컨벤션 때도 그냥 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운영을 했던 마지막 바이고, 지금은 이제 끝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안 돼요. 요즘은 자영업이 돈이 안 되고, 술집도 돈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돈이 안 돼요.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도 가게 하나는 오픈을 해가지고 뭔가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게가 열면 무조건 적자인 거예요. 뭔가 하면 적자예요. 본전도 아니라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림 사업은 연예인들이랑 그림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림이 금으로 된 그림인데 이걸 마케팅으로 돌리고 중국에 수출을 하고, 요 그림이 1억 3천 정도 해요. 순금으로 그린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 지분을 다 빼고 그냥 여기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돈을 벌까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서 제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김호성 선생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150살. 진짜로. 분위기 보니까 술만 좀 끊으면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살 좀 빼고 하면.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진짜 150살 신생아들이 평균 나이가 140, 150이래요. 지금 현재 태어나는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은 이 그래프로 따져버리면은 100년을 백수로 살아야 됩니다. 100년. 우리도 아마 50년을 백수로,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장님들이. 이분들은 100년 동안이 아니라 50년 동안도 백수로 산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얘기했던 말이 맞아요. 저축해라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연으로 10에서 15%도 막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죠? 이율이? 연이율이 어떻죠, 은행이? 뭐 1%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 4%라는 감안했을 때는 내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지키지가 못하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을 30년 동안 하고 나서 노후 생활이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20년 있으니까 돈을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가지고 벌어서 퇴직금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100세까지 되니까 노인 자살률도 늘어나고 이제 엄청 폐지 줍는 노인분들도 많고 너무 힘든 게임을 하는 거죠. 내가 미래에 대안이 되어 있지 않은 한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한 50억 이상 있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자기가 하는 일 플러스 사이드로 뭔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다가 나중에 죽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금액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좀 웰빙 생활 수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6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 수준,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씩 가고 외식 좀 하고 차 벤츠 몰고 하려고 하면은 30억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찰 30억을 통장에 들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강의 안 듣고 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그냥 입을 딱 닫고 엉덩이 붙이고 그냥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솔레 가입하세요가 아니라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으면 한번 찾아보고 내가 찾은 대안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저는 그냥 질문을 하는 걸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주위에서는 후식이 2마리 치킨이 열리고 나서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통닭집을이라고 강의를 했더니만 놓친네 이러더라고요. 통닭이라는 표현은 요즘 안 쓴다라고 합니다. 치킨집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이 왜 하냐니까 10명 중에 8명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왜 커피숍 왜 해요? 편의점 왜 해요? 왜 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다른 대안이 없어요.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24시간, 12시간씩 부부가 교대로 돌아갑니다. 생이변인 거죠. 한 달에 156만 원 번다. 156만 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그분들은 된답니다. 돈을 쓸 돈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하니까 된답니다. 그런데 저축할 돈은 1도 없다라고 합니다. 커피숍 차리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커피숍 차리는데 이데아 커피숍 말고는 기본적으로 2억 이상이 든다라고 합니다. 브랜드 커피숍 2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00만 원 내외로 번다라고 합니다. 내가 2억, 3억, 4억을 투자를 하고 한 달에 200만 원 그것도 못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하이 리스크, 위험이 엄청 높으면 리턴, 나한테 돌아온 게 엄청나게 많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이에요. 안 그런가요? 정말로 하이 리스크인데 요즘은 로우 리턴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작은데 리턴은 엄청 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나요? 정말로 제가 얘기하는 그 대안보다 훨씬 더 큰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도 그걸 할 거니까요. 그럼 제 대안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게 거의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저처럼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쓱 봤더니만 서울대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미친듯이 잘하는 것도 아닌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그런데 투자는 200만 원. 그것도 한 달에 5만 원씩만 투자를 했대.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거. 왜 알았을까요? 블루오션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한테 야 너 다단계 하자. 사람들이 오 하고 싶어. 이러면 레드오션. 그럼 뭐야? 블루오션.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10년 동안 매출이 6조, 500% 정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건 16년도 기준인데 17년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우리 5천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이 가입을 했다는 건 우리 집에 누군가는 애터미 칫솔 치약 쓴다고 회원 가입했고 아메이 WS 먹는다고 다 가입을 했고 뉴스킨 화장품 쓴다고 다 가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1000만 명이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등록업체에서도 230%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미국에서는 유통의 60%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펼쳐진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30%가 유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8%가 유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일본, 20년 전에 미국을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미국처럼 60%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 모든 유통의 거의 대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변화할 거라는 것은 통계를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보고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 엘빈 토플러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측을 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돈 제일 많으신 이 두 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기본이 이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트워크 마케팅만 집중해도 좋지만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청소부든 공무원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든 가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는 가지고 가는 게 이 시대의 대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저희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 대세는 이혼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혼을 좀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대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얘기가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누구죠? 트럼프. 클린턴 아니에요. 클린턴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했던 얘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저한테 제일 가슴 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아니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쇼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수십 조의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일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객들이 손을 우우 하면서 야유를 펼쳤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앉아있고 내가 여기 서 있어. 이 새끼들한테 제가 애들이 붙였어요.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는데 녹화를 자꾸 하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의 저자인 거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 유명한 얘기죠. 4분면을 그려놓고 1, 2, 3, 4 1, 4, 4분면에서 2, 3, 4분면으로 넘어가는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너희들은 부를 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돈이 올라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대학병원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들이 부자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물론 부자일 수는 있죠. 결혼을 잘해서 키를 한 5개 받으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